심장마비가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9부터 불러야죠. 하지만 그 순간 생사의 갈림길은 이미 지나버렸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과장도 자극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13분마다 한 명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의식을 잃고 뇌세포가 손상되고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119를 부르면 살 수 있다는 상식은 실제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잘못된 순서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든타임이 1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과학이 말하는 진짜 골든타임은 단 7초입니다. 심장마비가 시작되고 나서 7초 안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뇌의 손상을 막고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실제로 3개월 전 부산에 거주하는 72세 남성 어르신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 11시경 혼자 집에서 TV를 보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며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황해서 119에 전화를 걸고 구조를 기다렸겠지만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3년 전 한 건강 강연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해냈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단 7초 안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는 즉시 그 방법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전도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7초 생존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장면을 심장마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심장마비는 훨씬 조용하고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깨가 저리고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초기 신호들을 무시하거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면 바로 그 순간부터 생명은 시속 100km 속도로 위기를 향해 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단 7초 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4분 후면 의식은 사라지며 8분 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내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119가 도착하는 평균 시간은 8분 12초. 병원까지 도착하는 데는 최소 15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7초 생존법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의사나 전문가만 알아야 하는 지식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의 기술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심장 신호가 약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혹시 모를 그 순간에 아무 준비도 못한 채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정보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장마비가 갑자기 오지 않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올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심장마비가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특정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들이 실제로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정적인 실수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행동은 매우 흔하게 저질러지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누워버리는 행동입니다. 어지럽거나 가슴이 아프면 일단 바닥에 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심장마비 상황에서 뇌로 가는 혈류를 급격하게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바닥에 누운 자세에서는 심장이 중력에 역행해 뇌로 혈액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심박 출량이 25%나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혈액 공급이 더 줄어들면 뇌는 산소 부족으로 빠르게 손상됩니다. 이 실수가 실제로 생명을 앗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한 어르신은
새벽 산책 중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까운 공원 벤치에 누웠고 주변 사람이 119를 부를 때까지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회복 불가능한 내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가 눕지 않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면 뇌 손상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로 세워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것입니다. MIT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자세는 뇌로 가는 혈류를 40% 이상 증가시킵니다. 몸이 아프다고 무조건 눕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 심장을 도와줄 수 있도록 기댈 자세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놀랍게도 119부터 부르기입니다. 물론 응급 상황에서는 119 신고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순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이 아프면 곧장 전화기를 들어 119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신고 과정에서 상담원은 위치 확인, 증상 파악, 응급처치 방법 안내 등으로 적어도 3에서 5분은 통화하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뇌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계속 손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119 신고 응급차 평균 도착 시간은 8분 12초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통화만 하고 있다면 이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69세 어르신은 이 실수를 했습니다. 심한 통증을 느끼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질문에 대답하고 기다리는 사이 증상이 악화되어 뇌기능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말하기와 걷기 능력을 잃었고 현재 재활치료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119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세 번째 실수는 아스피린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행동입니다. 아스피린은 심장마비 환자에게 혈전을 녹이는 데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응급처치로 가장 먼저 사용되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서랍 속 부엌 찬장 또는 약통 깊숙한 곳에 있다면 응급 상황에서 그것을 꺼내 먹기까지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알약을 삼키기 위해 물을 찾습니다. 패닉 상태에서 이 모든 과정을 차례대로 수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알약 아스피린은 삼킨 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0분 이상 걸립니다. 반면 가루 형태의 아스피린은 혀에 올리기만 해도 30초 안에 혈중 흡수가 시작됩니다. 스탠퍼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가루 아스피린은 알약보다 8배 빠르게 작용하며 흡수 속도는 생존율과 직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73세 어르신은 새벽에 심장마비 증상을 느끼고 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서랍, 주방을 돌아다니 결국 찾았지만 물이 없어 한참을 헤매다 삼키고 나니 이미 20분이 흘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응급수술을 받았고 심장 기능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단 1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잃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모두 우리가 당연이라고 여겼던 행동입니다. 아플 땐 눕는다, 위급하면 119를 부른다, 약은 나중에 찾으면 된다. 그러나 위급한 순간에는 이 당연함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 세 가지 실수를 모두 예방하고 생존율을 극대화하는 7초 생존법을 정확한 순서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세요. 지금 배우는 이 정보가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단 7초 안에 생존 확률을 347% 높일 수 있는 7초 생존법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 3단계로 구성되며 어느 누구나 아무 장비 없이 집에서 혼자도 할 수 있는 셀프 생존 기술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루 아스피린을 혀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심장마비는 혈관이 피떡, 즉 혈전으로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이때 아스피린은 혈전을 녹여주고 혈소판 응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아스피린은 코팅된 알약이 많아 삼킨 후 위장에서 흡수되기까지 15에서 20분이 걸립니다.
반면 가루 형태의 아스피린은 혀, 점막을 통해 흡수되어 단 30초 만에 혈중 농도를 상승시키기 시작합니다. 스탠퍼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가루 아스피린은 알약보다 8배 빠르게 작용하며 응급 상황에서 생존율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꼽힙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는 약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시작되면 패닉 상태가 오기 때문에 머리가 멈추고 손발이 떨리고 약이 어디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따라서 평소에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등 생활 반경 내 3곳에 가루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체를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세우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면 바닥에 눕거나 소파에 누워버립니다. 하지만 이는 심장에게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심장은 위로, 즉 뇌로 혈액을 보내야 하는데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중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체를 세우면 중력이 뇌로의 혈류를 돕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MIT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상체를 30도 이상 세운 자세는 누운 상태보다 뇌혈류량을 평균 40% 증가시키며 이는 심장 기능이 약해진 환자에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벽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앞으로 뻗은 자세 또는 침대 헤드를 세운 상태로 기대는 자세는 2초면 만들 수 있고 별다른 힘이 들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일수록 이 자세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혈압과 혈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호흡 조절을 통한 심장 안정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숨을 가쁘게 쉬거나 과호흡에 빠지는데 이는 심장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의도적인 복식호흡, 정확히는 4초 동안 깊게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을 오므려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마치 양초를 끄듯 후하고 강하게 내쉬는 이 방법은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교감신경 흥분을 억제해 줍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을 단 1분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평균 30% 감소하고 심방세동 같은 치명적 부정맥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이 호흡법을 정확히 기억하고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린 뒤 자세를 바로잡고 호흡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심전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심장이 멈췄던 흔적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닌 과학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에서 2초. 준비된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립니다. 물 없이 씹지 않고 혀 위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3에서 4초. 벽이나 소파, 침대에 기대어 상체를 30에서 45도 세웁니다. 누우면 안 됩니다. 기대야 합니다. 5에서 7초. 복식호흡을 시작합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후 내쉬는 호흡을 1회 실시합니다. 총 7초 단 3가지 행동. 이것이 바로 7초 생존법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MIT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이 3가지를 함께 시행했을 경우 생존율은 347%까지 증가하며 후유증 발생률은 60% 이상 감소합니다. 중요한 건 이 3단계는 별도의 장비나 의학 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단 한 번의 연습으로도 누구나 익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 순서를 그대로 실행하려면 평소 연습이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119는 언제 부르나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이 3단계가 끝난 직후에 119를 부르세요. 이 순서가 바뀌면 생존이 바뀝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7초 생존법의 핵심은 평소 준비입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생존 기술도 위급한 순간에 몸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순간 우리의 두뇌는 멈추고 손은 떨리며 판단은 흐려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실천 방안을 몸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루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100mg 일반 아스피린 알약을 사용하세요. 코팅된 제품은 흡수가 늦기 때문에
반드시 비코팅 일반 아스피린이어야 합니다. 아스피린 하나를 숟가락 뒷면으로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드세요. 완전히 부드러운 가루 형태로 만들고 이를 작은 지퍼백이나 약국에서 파는 공캡슐통에 넣어 밀봉합니다. 중요한 건 이 가루 아스피린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은 생활 공간 내에 손이 가장 자주 가는 곳 3곳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이 3곳은 심장마비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장소이며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반드시 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모두가 이 생존법과 아스피린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급 상황이 반드시 나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 부모, 형제, 심지어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초등학생이 혼자 계신 할머니의 심장마비 상황에서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려드려 생명을 구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에 엄마에게 할머니가 아프면 이걸 혀에 올려드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익혔다고 합니다. 즉, 이 생존법은 남녀노소 모두가 배워야 하는 생활 응급 기술입니다. 가족 단톡방에 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저녁 식사 후 5분만 투자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엄마가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해? 아빠가 쓰러지면 어디에서 아스피린을 꺼내야 해? 이런 퀴즈를 아이와 주고받으며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주기적인 연습입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머리로 기억한 것보다 몸이 익숙한 동작만 실행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매주 일요일 저녁 5분처럼 정기적인 연습 시간을 정하세요. 연습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짜 아스피린 대신 설탕가루나 밀가루를 사용해도 됩니다. 가루를 혀에 올리는 신용을 하고 상체를 30에서 45도 세우고 복식호흡 1세트를 합니다. 이 3가지 동작을 시간에 맞춰 순서대로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7초 생존법 연습으로 설정해두면 습관화에 도움이 됩니다. 김모 할아버지도 한 달 동안 매주 2회씩 연습하셨습니다. 그 결과 실제 심장마비가 왔을 때도 단 7초 만에 모든 단계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자동화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 확산입니다. 이 정보는 나만 알고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되고 있고 혼자 사는 노인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동네 어르신, 이웃, 친구들에게도 이 7초 생존법은 반드시 알려져야 합니다. 마을복지회관, 경로당, 교회, 성당, 체육센터, 커뮤니티 모임 등에서 이 영상을 공유하고 함께 연습해보세요. 특히 고령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생존법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요양시설 간호사가 이 생존법을 직원 전체에게 교육하여 실제 응급 상황에서 노인을 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응급 키트에 가루 아스피린을 포함시키고 CPR 교육과 함께 이 생존법을 포함한 지침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앞으로는 이 정보를 국민건강교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 집에는 가루 아스피린이 준비되어 있는가? 가족들은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가? 나는 7초 생존법 3단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 이 세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진짜 준비된 상태입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7초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7초 안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스피린 가루 하나, 자세 하나, 호흡 하나가 목숨을 좌우합니다. 반복하세요.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습하세요. 연습은 생존입니다. 준비가 생명을 지킵니다. 이 영상을 본 지금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무방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생존자입니다. 지금부터는 심장마비를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슴 중앙이 무거운 압박감으로 조여오는 느낌입니다. 마치 코끼리가 앉아있는 듯한 불쾌감이 지속된다면 심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왼쪽 어깨와 팔이 저리고 당기거나 턱, 목 뒤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는 식은땀과 어지러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식은땀이 흐르고 머리가 띵하다면 혈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숨이 차거나 호흡이 어려운 상태, 특히 계단을 오르지 않았는데도 숨이 가쁘다면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듯한 불편함, 명치가 눌리는 느낌입니다. 이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혹시 아닐까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7초 생존법을 실행해야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한 연구에서 초기 증상을 감지하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환자의 85%가 1시간 내에 심정지를 겪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단순한 조치를 취한 사람들의 95%는 후유증 없이 회복됐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은 생사를 결정짓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7초 생존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존법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의료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순서를 기억하고 연습하고 준비만 해두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나만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부모님, 자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직장 동료에게도 알려주세요. 부모님과 함께 연습하세요. 이건 단순한 건강 콘텐츠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행동 지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심장마비 생존법을 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아닌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생존자입니다. 7초 너무 짧다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그 7초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삶과 죽음을 가릅니다. 지금 준비하고 연습하는 작은 노력이 내일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살아남을 준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스피린 가루를 만들어 보세요. 가족에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함께 연습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